일본은 한국을 다시 지배할 것이다. 일본 외교부 극비 문서에 적힌 이 한 줄에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습니다. 1980년부터 2019년까지 40년간 설계된 완벽한 계획, 37페이지 분량, 핵심 소재 차단, 방위산업 기술 봉쇄, 영토 분쟁 국제화. 최종 목표는 일본 의존도 70% 이상, 단계별 종속화 로드맵이었습니다. 한국은 6개월 안에 무릎 꿇을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들은 코웃음 치며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이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문서를 세상에 폭로한 사람이 바로 그 전략을 만든 일본 외교관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40년 계획을 뚫어낸 걸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뉴욕 편집실에 저 혼자 남아있었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내일 방송할 영상을 자르고 있었죠. 커피 3잔째.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삐삐삐. 팩스 기계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팩스 기계. 먼지 쌓인 지 1년도 넘었죠. 누가 팩스를 보낸 거지? 종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장, 2장, 3장. 저는 일어나 팩스 기계로 걸어갔어요. 첫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 가장자리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물에 번진 것 같았는데 뭔가 달랐어요. 마치 누군가 울면서 만진 듯한 발신지를 봤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그 아래 손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어요. 내가 곧 죽는다. 이 문서는 살아야 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 번째 종이. 제목이 보였어요. 대한민국 전략적 종속화 로드맵. 극비.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종이를 펼쳤어요. 군사점령은 불가능하나 경제 예속은 가능. 핵심 소재 수출 통제. 방위산업기술 이전 차단. 차갑고 계산적인 문장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종이가 계속 나왔어요. 영토 분쟁 국제화. 독자 생존 능력 차단. 최종 목표 일본 의존도 70% 이상.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였을까요? 공포였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이건 문서가 아니었어요. 설계도였습니다. 한 나라를 무릎 꿇리려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면, 이게 가짜면. 벽에 붙은 외증조부님 사진이 보였습니다. 기록이 독립이다. 그분이 남긴 문장. 그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진실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순간. 팩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장, 7장, 8장.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다. 내가 해야 할 일. 새벽 5시. 저는 노트를 꺼내 첫 줄을 적었습니다. 문서 검증 시작.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톰 국장. 이 시간에 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레아. 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내가 받은 거 나도 받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팩스 종이들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톰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에 쥔 종이들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톰 국장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톰은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똑같은 팩스 종이를 들고 있었죠. 레아. 톰이 저를 봤어요. 이거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든 종이를 들어보였죠. 톰이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미친 거 아냐? 누가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낸 거야? 발신지는 스위스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손글씨로 죽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톰이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폭탄이야. 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짜면 외교 문제고 가짜면 우리가 끝나는 거야. 저도 알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증해야죠. 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레아, 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서 진위부터 시작해서 발신인 추적까지. 전부 다요.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 톰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넌 분노로 달리면 안 돼. 감정으로 쓰면 안 된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오로는 못 끝내. 톰이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끝내야 해. 증거로만 말해야 된다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벽에 걸린 외증조부님 사진이 떠올랐어요.
기록이 독립이다. 톰의 말이 그 문장과 겹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 빼고 증거만 따라가겠습니다. 톰이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팀 꾸리자. 혼자는 안 돼. 누가 필요할까요? 포렌식 전문가. 톰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어요. 문서 분석가. 타임라인 검증할 사람. 그리고 법무팀.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아. 톰이 말했어요. 이거 외부에 세면 안 돼. 확인 전까진 단 한 줄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약속합니다. 톰이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아 리한테 연락해. 톰이 말했습니다. 전직 FBI 문서 분석가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까다로운 사람이지.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톰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레아, 이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어.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손에 든 팩스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장자리의 얼룩. 내가 곧 죽는다는 문장. 이미 시작됐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럼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만나자.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증오가 아니라 기록, 분노가 아니라 증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아침 햇살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노아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긴급. 오늘 오후 2시 만날 수 있나요? 문서 검증 건입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가능. 주소 보내.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후 2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아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40대 초반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죠. 노아 씨,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노아가 일어나 악수했습니다. 레아 씨, 무슨 일이죠? 저는 팩스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노아가 안경을 고쳐 쓰고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보더니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적 종속화 로드맵. 노아가 중얼거렸어요. 극비 문서라고 적혀 있네요. 스위스에서 팩스로 왔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새벽 4시예요. 노아가 두 번째, 세 번째 종이를 넘겼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노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겁니다. 노아가 종이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터마크부터 봐야겠네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종이 재질, 프린터 흔적, 분류 코드. 하나씩 다 뜯어봐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빠르면 하루. 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2명이 더 들어왔어요. 우리 팀 소개하지. 톰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데이터 분석가. 마크, 타임라인 검증 전문가. 에밀리는 2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노트북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30대 중반,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자, 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 규칙 정한다. 첫째, 확인 전까지 외부 유출 절대 금지. 둘째, 모든 자료는 암호화. 셋째, 매일 저녁 6시 보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 문서 진위 분석. 톰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발신인 신원 추적. 마크, 문서 내용이랑 실제 사건 대조. 레아, 전체 총괄.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어요. 과거 뉴스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수출 규제, 독도 분쟁, 방위산업기술 이전.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 이메일 알람이 울렸어요. 발신인 불명. 제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열어봤어요. 본문에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가짜뉴스로 인생 망치지 마라.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보낸 거지? 저는 발신 주소를 확인했어요. 우회 서버였습니다. 추적 불가능. 톰에게 달려갔습니다. 국장님, 이거 봐요. 톰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벌써 새는 거야. 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레아, 조심해. 톰이 말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 일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노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아 씨, 노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차 분석 끝났어요. 결과는요?
문서 포맷은 진짜예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문서 양식이랑 일치합니다. 분류체계, 용어 사용, 문체까지. 외부인이 위조하기엔 너무 정교해요. 그럼 진짜란 말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노아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정하려면 더 파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뉴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마이너스 캐털러스트. 다음 날 아침, 노아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아 씨, 노아가 말했습니다. 이거 봐야 해요. 뭔데요? 노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문서 한 장이 떴습니다. 이게 뭐죠? 각주예요. 노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문서 하단에 있던 각주인데요. 여기 약어가 보이죠?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작은 글씨로 JMSEC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일본 안보회의체 약어예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약어가 공개된 게 2021년이에요. 그게 왜 문제죠? 노아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이 문서 작성 날짜 봐요. 노아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2015년이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2015년에 작성된 문서에 2021년에야 공개된 약어가 있다고요. 맞아요. 노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과거를 보고 조작한 거라면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내부 문서라면 미래를 계획한 문서란 뜻이네요. 정확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후 조작이 아니라 사전 계획이었다는 증거예요.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더 있어요. 노아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타임라인 봤는데요. 문서에 적힌 수출 규제 시기가 실제 발생 시기보다 3년 앞서요. 3년이나요? 네. 노아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독도 분쟁 국제화 시도도 2년 먼저 계획돼 있어요. 방위산업기술 차단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획서예요. 노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수십 년 전부터 이걸 설계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한국 국번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레아 강씨. 낮고 침착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국정원 해외정보협조관 윤태석입니다. 국정원이요. 입수하신 문서 확인했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만나서 얘기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문서를 갖고 있다는 걸? 저희도 같은 발신지에서 받았습니다.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팩스가 왔어요. 저는 노아를 쳐다봤어요. 노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면 보여드릴 게 있어요. 문서의 핵심은 기술 차단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직접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언제 올 수 있나요? 윤태석이 물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내일까지 답 주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 가야 하나요? 노아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진실이 거기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진짜 증거일까? 아니면 함정일까? 새벽 2시, 톰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아직 안 갔어. 톰이 말했습니다. 못 자겠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톰이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넸죠. 고민되지? 톰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안 가면, 톰이 말했습니다. 진실을 놓치는 거죠.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레아.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 얘기 들려줄래? 외증조부님 말인가요? 응. 톰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총탄을 맞으셨지만 살아나셨죠. 그리고 미국으로 오셔서 끝까지 싸우셨어요. 무엇 때문에? 진실 때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록이 독립이라고 하셨어요. 진실을 남기는 게 싸움을 끝내는 거라고요. 톰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야?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톰을 쳐다봤습니다. 내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톰이 물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멈췄을까? 아니면 끝까지 갔을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끝까지 가셨을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넌? 톰이 물었습니다.
저도 가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톰이 일어났어요. 좋아. 그럼 법무팀이랑 얘기해. 보험도 들고 비상 연락망도 만들어야 해. 감사합니다. 톰이 문을 열다 멈춰섰습니다. 레아. 톰이 뒤돌아봤어요. 조심해.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야. 알겠습니다. 톰이 나갔어요. 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윤태석 번호를 눌렀어요. 3번 신호가 갔습니다. 받았어요. 윤태석입니다. 레아 강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가겠어요. 한국에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모레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입국장 나오면 연락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인천행 직항. 모레 오전 11시 출발. 에밀리가 파일을 정리해줬습니다. 마크가 타임라인 요약본을 만들어줬어요. 노아는 문서 분석 자료를 USB에 담아줬습니다. 조심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외증조부님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이 멀어졌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3시간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어요. 택시 기사들이 손님을 부르고 있었죠. 휴대폰을 꺼내 윤태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른쪽 기둥 쪽으로 오세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코트에 짙은 회색 머플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레아 강씨. 남자가 다가왔어요. 윤태석 씨인가요? 맞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가 밖에 있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윤태석이 시동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국방부요.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브리핑이 준비돼 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윤태석 씨. 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미국 정부를 통해서요.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문서를 입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연락드렸죠. 한국 정부도 같은 문서를 받았다고 하셨죠. 맞아요.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신지가 같았어요. 스위스 취리히. 발신인은 누군가요? 사카이 류이치.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전직 일본 외교부 동부가 국장이에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사람을 아세요? 조사했습니다. 윤태석이 대답했습니다.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담당이었어요. 주요 협상에 다 참여했죠. 지금은요? 말기 암이래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호스피스 케어 받고 있다고 해요. 왜 이제 와서 문서를 보낸 걸까요? 속죄 아닐까요?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려는 거죠. 차는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한강도 보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밖을 봤어요. 국방부 건물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태석이 앞장섰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검색을 받았어요. 신분증을 확인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맨 끝방 앞에서 멈췄어요. 윤태석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이었어요.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3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반갑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본부 박준호 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레아 강입니다. 앉으십시오. 박 준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박 준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어요. 제가 받은 팩스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 보셨죠?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네. 3단계를 보세요. 박 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방위산업기술 이전 차단.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의미죠? 일본이 우리 기술 독립을 막으려 했다는 뜻이에요. 박준장이 설명했습니다. 엔진, 미사일, 잠수함, 핵심 기술을 절대 안 넘기려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10년 전엔 가능했어요. 박준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핵심 부품을 쥐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요. 박준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투기 사진이 떴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KF-21 보라매. 박준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투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KTX 안 4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인을 봤습니다. 도쿄대학교. 이름은 히라노 유타. 저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레아 강님께. 저는 히라노 유타입니다. 일본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사카이 류이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문서를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한테도 남기신 자료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태석을 쳐다봤어요. 이거 봐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윤태석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카이의 손자. 윤태석이 중얼거렸어요. 만나야 할까요? 조심해야 해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윤태석이 저를 쳐다봤어요. 레아 씨.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때론 진실은 죄책감에서 나와요. 죄책감이요? 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해자 후손이 느끼는 죄책감 말이에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봤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히라노 유타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문서 원본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냈습니다. KTX가 사천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역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렸어요.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은회색 기체, 날렵한 모양,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KAI 수석연구원 한서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놀라우시죠? 한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그럼요. 한서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한서진이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막았거든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죠. 어떻게요? 한서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계했고요. 예산 삭감돼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요. 한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히라노 유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조건 받아들입니다. 도쿄에서 만나요. 장소와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석을 봤어요. 도쿄 가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죠. 3일 뒤 도쿄 긴자였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 섰어요. 윤태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히라노 유타 교수님.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어요. 레아 강씨.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세요. 유타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석도 옆에 앉았어요. 유타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예요.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회의록, 시뮬레이션, 메모. 총 500페이지 정도 돼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유타가 잠시 침묵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유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경성에 사셨거든요. 경성이요? 네.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할아버지는 총독부 관료 집안이었어요. 넓은 저택에서 부유하게 자랐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 너머엔 조선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누더기 옷 입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요. 유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담벼락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꼬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7살쯤 된 남자아이였대요. 그 아이가요. 손을 흔들어 줬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아무 원망도 없이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는 듯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어 답하지 못했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다고요. 그 아이의 미소가 평생의 짐이 됐어요. 유타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외교관이 되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한국 담당을 지원하셨죠. 속죄하고 싶었대요. 하지만요.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유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억누르는 정책을 만드셨어요. 왜요? 합리화하셨대요.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전략이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그 꼬마가 꿈에 나타났대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출 규제가 터졌을 때 할아버지는 무너지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전략이 실행되는 걸 보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유타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평생 틀렸다는 걸요. 그래서 이 문서를 남기셨어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 후손과 피해자 후손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선 같은 편이에요.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찻집을 나왔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스위스 가야겠네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아 씨, 유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안 좋아요. 유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해요. 서둘러야겠네요. 차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취리히 시내를 지났습니다. 알프스가 보였어요. 하얗게 눈 덮인 산들. 30분쯤 달렸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3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맨 끝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8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깡마르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타가 다가갔어요. 레아 강씨 오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카이 선생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속죄예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속죄지만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서 다 확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모두 진짜라고 했어요. 사카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진짜죠.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만든 전략이에요. 한국을 무릎 꿇리려던 계획이었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카이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았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1945년에 한국만 기억했죠.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요. 하지만 한국은 변했어요. 강해졌어요. 사카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에 거인이 돼 있었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인 불명.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게 끝난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보낸 거지? 저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타가 물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타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들이요.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조직이죠? 경제안보 싱크탱크예요. 사카이가 설명했습니다. 정부 안팎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요. 네. 사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돼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카이가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법무 경고장 왔어. 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허위사실 유포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일본의 한 법무법인.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협박이야. 톰이 말했습니다. 방송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야. 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낯선 메일이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반일 선동가, 가짜뉴스 제조기, 거짓말쟁이,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적이야. 톰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론 공작을 시작한 거야. 노아에게 전화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에밀리 자리로 갔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노아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톰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예요?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협박받았대. 톰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FBI에서 연락 왔고 에밀리는 회사에서 압박받았대.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취재원들은요? 한서진 씨, 톰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대. 윤태석 씨도 연락 끊겼어. 이럴 수가. 레아,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톰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타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레아 씨. 유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가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고맙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을 봤어요. 어둠만 보였습니다. 사카이 선생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꼭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톰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영상 유출됐어. 뭐라고요? 편집본 일부가 새 나갔어. 톰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어. 컴퓨터를 켰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떠돌고 있었어요. 제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이 이상했어요. 맥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작했다. 가짜 뉴스다. CNN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레아 씨. 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 침투당했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우리 서버에 들어왔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편집본 파일을 가져갔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백업도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톰을 봤어요. 국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사카이 인터뷰 못 찍었어요. 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거부당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환자 보호 때문에요. 카메라 반입이 안 됐어요. 그럼 증언 영상이 없다는 거야.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톰이 책상에 털썩 앉았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증언도 없고 영상도 유출됐어. 이거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외증조부님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실패한 걸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기록이 독립이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 남은 게 뭐지? 저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타임라인, 인터뷰 녹취, 증언 하나씩 정리했어요. 증언 영상은 없지만 녹취는 있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문서는 유출됐지만 원본은 안전했습니다. 타임라인은 완성돼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증언 영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톰이 물었습니다. 3중 교차 검증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서, 사건, 증언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증언 영상도 없고 팀도 흩어지고 협박도 계속되는데요. 휴대폰을 봤어요. 유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레아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전화했습니다. 유타가 받았어요. 무슨 문서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의록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실제 회의 녹취록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요? 할아버지가 숨겨뒀어요. 유타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의 위치를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찾았어요. 보내줄 수 있어요. 내일 스캔해서 보낼게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레아 씨, 우리 함께 끝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기록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증조부님 목소리 같았어요. 증오하지 말고 기록해. 분노하지 말고 증거 남겨.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구성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부, 문서 발견. 2부, 검증 과정. 3부, 한국의 대응. 4부, 증언과 진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영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녹취와 문서로 충분해요. 아침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어요. 톰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구조를 바꿨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언 영상 대신 녹취 쓰고요. 문서 중심으로 재구성했어요. 톰이 노트를 봤습니다. 할 수 있겠어? 톰이 물었습니다. 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레아 씨, 노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하겠어요. 에밀리도 들어왔어요. 저도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마크도 왔습니다. 같이 끝냅시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타가 보낸 문서를 받았어요.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록이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IMF 위기를 활용해 기업 인수를 검토하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라. 구체적이고 냉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편집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완성됐어요. 톰에게 보여줬습니다. 톰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야. 톰이 말했습니다. 이제 방송하자.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KTX 안 사천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발신인을 봤습니다. 도쿄대학교. 이름은 히라노 유타. 저는 이메일을 열었어요. 레아 강님께. 저는 히라노 유타입니다. 일본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사카이 류이치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문서를 보내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한테도 남기신 자료가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윤태석을 쳐다봤어요. 이거 봐요. 저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윤태석이 화면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카이의 손자. 윤태석이 중얼거렸어요. 만나야 할까요? 조심해야 해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윤태석이 저를 쳐다봤어요. 레아 씨, 윤태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때론 진실은 죄책감에서 나와요. 죄책감이요? 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해자 후손이 느끼는 죄책감 말이에요. 저는 다시 이메일을 봤습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히라노 유타 교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문서 원본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리고 출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냈습니다. KTX가 사천역에 도착했어요. 내렸습니다. 역 앞에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렸어요. 거대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경납고 앞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 안에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은회색 기체, 날렵한 모양,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KAI 수석연구원 한서진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놀라우시죠? 한서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든 건가요? 그럼요. 한서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한서진이 전투기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막았거든요. 한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었죠. 어떻게요? 한서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설계했고요. 예산 삭감돼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요. 한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쳤어요.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히라노 유타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조건 받아드립니다. 도쿄에서 만나요. 장소와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윤태석을 봤어요. 도쿄 가야겠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윤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같이 가죠. 3일 뒤 도쿄 긴자였습니다. 작은 찻집 앞에 섰어요. 윤태석이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히라노 유타 교수님. 저는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어요. 레아 강씨.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앉으세요. 유타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석도 옆에 앉았어요. 유타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예요.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회의록, 시뮬레이션, 메모. 총 500페이지 정도 돼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거죠? 저는 물었습니다. 유타가 잠시 침묵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유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경성에 사셨거든요. 경성이요? 네.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할아버지는 총독부 관료 집안이었어요. 넓은 저택에서 부유하게 자랐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담 너머엔 조선 아이들이 있었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누더기 옷 입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요. 유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담벼락에서 아이들을 보고 있었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 꼬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7살쯤 된 남자아이였대요. 그 아이가요. 손을 흔들어 줬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아무 원망도 없이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는 듯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어 답하지 못했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어버렸다고요. 그 아이의 미소가 평생의 짐이 됐어요. 유타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외교관이 되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한국 담당을 지원하셨죠. 속죄하고 싶었대요. 하지만요. 반대로 행동하셨어요. 유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을 억누르는 정책을 만드셨어요. 왜요? 합리화하셨대요.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전략이라고요. 하지만 밤마다 그 꼬마가 꿈에 나타났대요. 저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출 규제가 터졌을 때 할아버지는 무너지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전략이 실행되는 걸 보셨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무릎 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유타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대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평생 틀렸다는 걸요. 그래서 이 문서를 남기셨어요. 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해자 후손과 피해자 후손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선 같은 편이에요. 유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어요. 찻집을 나왔습니다.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스위스 가야겠네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타가 먼저 와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레아 씨, 유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저는 물었습니다. 안 좋아요. 유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며칠 안 남았다고 해요. 서둘러야겠네요. 차를 탔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취리히 시내를 지났습니다. 알프스가 보였어요. 하얗게 눈 덮인 산들. 30분쯤 달렸을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3층 호스피스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맨 끝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하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8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깡마르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타가 다가갔어요. 레아 강씨 오셨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셨군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카이 선생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카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속죄예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은 속죄지만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문서 다 확인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모두 진짜라고 했어요. 사카이가 쓰게 웃었습니다. 진짜죠.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40년간 만든 전략이에요. 한국을 무릎 꿇리려던 계획이었죠.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카이가 창밖을 봤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았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1945년에 한국만 기억했죠. 가난하고 약한 나라를요. 하지만 한국은 변했어요. 강해졌어요. 사카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에 거인이 돼 있었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발신인 불명.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든 게 끝난다. 손이 얼어붙었어요. 누가 보낸 거지? 저는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차단된 번호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타가 물었습니다. 협박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유타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들이요.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직이 있었어요. 무슨 조직이죠? 경제안보 싱크탱크예요. 사카이가 설명했습니다. 정부 안팎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략을 계속 추진하는 사람들이죠. 지금도요. 네. 사카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면 안 돼요.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카이가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카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톰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법무 경고장 왔어. 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허위사실 유포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일본의 한 법무법인.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협박이야. 톰이 말했습니다. 방송하지 말라는 거지. 하지만 아직 방송도 안 했는데요. 그게 문제야. 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야. 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낯선 메일이 20통도 넘게 와 있었어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반일 선동가, 가짜뉴스 제조기, 거짓말쟁이,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직적이야. 톰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여론 공작을 시작한 거야. 노아에게 전화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에게도 전화했어요. 역시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에밀리 자리로 갔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노아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톰에게 돌아갔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예요? 톰이 한숨을 쉬었어요. 협박받았대. 톰이 말했습니다. 노아는 FBI에서 연락 왔고 에밀리는 회사에서 압박받았대. 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취재원들은요? 한서진 씨, 톰이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대. 윤태석 씨도 연락 끊겼어. 이럴 수가. 레아,
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계속할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해야죠. 저는 말했습니다. 혼자서라도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톰이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줄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유타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레아 씨. 유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언제요? 오늘 새벽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평화롭게 가셨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타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고맙다고 하셨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고맙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을 봤어요. 어둠만 보였습니다. 사카이 선생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꼭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톰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영상 유출됐어. 뭐라고요? 편집본 일부가 새 나갔어. 톰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왜곡해서 퍼뜨리고 있어. 컴퓨터를 켰어요. SNS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이 떠돌고 있었어요. 제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이 이상했어요. 맥락이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선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작했다. 가짜 뉴스다. CNN도 이제 믿을 수 없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이런 걸.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노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레아 씨. 노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 침투당했어요. 뭐라고요? 누군가 우리 서버에 들어왔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편집본 파일을 가져갔어요. 막을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노아가 말했습니다. 백업도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톰을 봤어요. 국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사카이 인터뷰 못 찍었어요. 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병원에서 거부당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환자 보호 때문에요. 카메라 반입이 안 됐어요. 그럼 증언 영상이 없다는 거야.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톰이 책상에 털썩 앉았어요.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증언도 없고 영상도 유출됐어. 이거 어떻게 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외증조부님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실패한 걸까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고 계셨어요. 기록이 독립이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 남은 게 뭐지? 저는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타임라인, 인터뷰 녹취, 증언. 하나씩 정리했어요. 증언 영상은 없지만 녹취는 있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어요. 문서는 유출됐지만 원본은 안전했습니다. 타임라인은 완성돼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해요. 증언 영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톰이 물었습니다. 3중 교차 검증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문서, 사건, 증언을 하나씩 맞춰가는 거예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자. 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증언 영상도 없고 팀도 흩어지고 협박도 계속되는데요. 휴대폰을 봤어요. 유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레아 씨,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가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전화했습니다. 유타가 받았어요. 무슨 문서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회의록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실제 회의 녹취록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왜 이제 말해요? 할아버지가 숨겨뒀어요. 유타가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의 위치를 적어 놓으셨어요. 오늘 찾았어요. 보내줄 수 있어요. 내일 스캔해서 보낼게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레아 씨, 우리 함께 끝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기록하는 거야.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증조부님 목소리 같았어요. 증오하지 말고 기록해. 분노하지 말고 증거 남겨. 저는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구성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부, 문서 발견. 2부, 검증 과정. 3부, 한국의 대응. 4부,
증언과 진실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영상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녹취와 문서로 충분해요. 아침이 됐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어요. 톰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구조를 바꿨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증언 영상 대신 녹취 쓰고요. 문서 중심으로 재구성했어요. 톰이 노트를 봤습니다. 할 수 있겠어? 톰이 물었습니다. 해야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노아가 들어왔습니다. 레아 씨, 노아가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하겠어요. 에밀리도 들어왔어요. 저도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마크도 왔습니다. 같이 끝냅시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유타가 보낸 문서를 받았어요. 5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록이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IMF 위기를 활용해 기업 인수를 검토하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라. 구체적이고 냉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편집을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완성됐어요. 톰에게 보여줬습니다. 톰이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야. 톰이 말했습니다. 이제 방송하자.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송 일주일 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카이 인터뷰 허가가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걸요. 유족 동의로 녹취 사용이 가능합니다. 병원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저는 유타에게 전화했어요. 동의하시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원하신 일이에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방송 가능해요. 편집본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태석이었습니다. 레아 씨,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입장 준비 중이에요. 어떤 내용이죠? 문서가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거예요. 윤태석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언급할 예정이에요. 일본은요? 혼란스러워 보여요. 윤태석이 말했습니다. 부인과 유감 사이를 오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였어요. CNN 보도 확인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걸 환영합니다. 공식 성명 내실 건가요? 검토 중입니다.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방송 3일 전 최종 편집을 마쳤습니다. 60분 분량이었어요. 톰과 함께 봤습니다. 화면이 흘러갔어요. 문서, 인터뷰, 현장, 증언.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톰이 저를 봤어요. 완벽해. 톰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방송 전날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CNN 본사 로비였어요.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어요. 내일 특별 다큐를 방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40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힙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종속화 전략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외증조부님 사진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에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창밖을 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이 시작이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방송 당일 오후 8시였습니다. CNN 스튜디오에 섰어요. 카메라 앞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5, 4, 3, 2, 1.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오네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극비 문서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략적 종속화 로드맵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카이의 인터뷰 녹취가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을 억눌렀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제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30분간 문서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소재 차단, 기술 이전 거부, 영토 분쟁 국제화, 모든 전략이 공개됐어요. 화면이 다시 저에게로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KF-21 영상이 나왔어요.
하늘을 나는 전투기. 한국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소재를 국산화했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서진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사카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요.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어요.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톰이 달려왔습니다.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뻔했어. 전 세계에서 접속하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세계가 요동쳤습니다. 한국 뉴스를 봤어요. 청와대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옳았다. 시민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사실 확인과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일본 뉴스도 봤어요. 국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야당이 정부를 추궁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혀라. 의원들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적 진실이 밝혀진 것을 환영한다. 성명 내용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논평을 냈어요. 투명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기자 회견을 열었어요. 과거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무상이 말했습니다. 완전한 사과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인정이었습니다. 첫걸음이었어요. 유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레아 씨, 유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함께 해냈어요. 할아버지 유언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유해 일부를 한국에 뿌려달라고요. 유타가 말했습니다. 그달 말 서울에 갔습니다. 유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왕산에 올랐어요. 유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골을 천천히 흩뿌렸어요. 바람이 유골을 날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유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멈춰 섰어요. 일어나세요. 시민이 유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기 내신 거 감사합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끝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1년 뒤 뉴욕 CNN 본사 로비였습니다. 새로운 전시가 열렸어요. 기억의 벽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외증조부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사카이의 사진. 두 사진 사이에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진실을 향한 두 개의 길. 하나는 투쟁이었고 하나는 참회였다. 하지만 두 길은 결국 같은 곳을 향했다. 톰이 다가왔습니다. 레아. 톰이 말했습니다. 필리처상 최종 후보 올랐어. 정말요? 발표는 다음 달이야. 톰이 말했습니다. 한 달 뒤 시상식이 열렸어요. 국제보도 부문 수상자는 진행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레아 강. 일본의 40년 전략과 한국의 승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았어요. 이 상은 제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80년 전 진실을 지키셨던 분께요. 그리고 사카이 선생님께도 바칩니다. 용기 있는 참회로 역사를 바꾸신 분께요.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처음 받았던 팩스 첫 장을 놓았어요. 종이 가장자리에 얼룩을 봤습니다. 이제 알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눈물이었다는 걸요. 사카이 선생님의 눈물.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타였습니다. 레아 씨, 유타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교과서 개정 논의가 시작됐대요. 정말요? 네. 유타가 말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가르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유타가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야경이 보였어요. 편집실로 갔습니다. 팩스 기계 앞에 섰어요. 전원이 켜져 있었습니다. 대기 상태였어요. 끄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진실을 보낼지 모르니까요. 외증조부님 사진을 봤어요. 기록이 독립이다. 이제 알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독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 기록으로 지켜야 하는 현재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요.